썬루프랑 지금 사륜 앉는 것도 살짝 후회 중이고요. 사실. 사륜이요? 네. 뭐죠? 왜냐면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관악구 살고 있는 24살 24살? 네,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차량은 21년식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모델이고요. 네. 따로 옵션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정말 네. 딱 기본만. 그냥 딱 캘리그라피 넣고 네. 2륜 들어가 있고 4륜 빼고 썬루프 빠지고. 디젤의 2륜.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혹시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1년 반 조금 넘었거든요. 21년도 11월 달에 받아갖고 와가지고 네. 지금까지 타치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요거 혹시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네. 오. 자, 그러면은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42,000km 정도 돼요. 42,000km. 네.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전에 아버지가 끌고 다니던 트라제 타고 다녔어요. 트라제요? 네. 그리고 트라제를 타시다가 팰리세이드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차량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장고장도 좀 많았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 차를 사는 것도 목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에 가족이 많아가지고 대형 SUV가 아니면 지금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 중에 고르다가 그래도 좀 덜 아빠 차 같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는 차종은 이제 카니발 정도랑 이제 팰리세이드 요 네. 차종으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이제 보면은 또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디젤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키로수죠. 키로수. 네, 보통 제가 1년에 많게는 25,000에서 3만까지 타니까 아무래도 가솔린은 3.8이라 네. 사실 기름값도 기름값이라서. 그리고 디젤 2륜과 4륜 2륜으로 또 선택하셨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제 아버지의 입김이 좀 굳이 국내에서 4륜을 끌어야 되겠냐는, 저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차를 갖고 올 때 선택 옵션 차량을 받은 게 아니라 또 남아있던 차량 등급 같은 거를 받아 갖고 온 거거든요. 재고차를. 네. 그래갖고 옵션이 빠져있던 거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고차가 아직 아니었으면은 차량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죠? 네, 순번도 안 나와 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겸사겸사 잘 된 거네요. 그러면 4륜과 2륜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캘리그래피 정도면은 이제 풀옵션인 거죠? 그죠? 자, 혹시 그러면은 이제 선택 옵션은 사실 선택을 이제 못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거는 좀 없었을까요? 요거 옵션 좀 있었으면 그때 좋겠어요. 옵션 중에 뭐였더라, 라이프 스타일인가 있었거든요. 저희 네. 그 220V 인버터 들어가는 거랑 뒤에 LED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 약간 캠핑 이런 옵션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것만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재고차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것만.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차량 금액인데 예.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그때 알고 있는 차량 가액으로 받아온 게 4,8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할부로 해서 제가 돈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몇 년에 월 얼마씩 그거 혹시 끊으신 걸까요? 그때 살 때 아버지가 1,000만 원 보태주시고 네. 지금 4년에 월 한 97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값만. 자, 그리고 혹시 뭐 구매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구매 팁? 지금은 사실 연식이 바뀌고 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어가지고 네. 저는 또 아버지 지인이 그 현대자동차를 하시다 보니까 지인 통해서 구매한 거여서 딱히 드릴 팁 같은 거는.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죠? 네. 네, 혹시 얼마 나오시는지? 지금 제가 1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넣고 주운전자를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1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차주님 걸로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죠? 아마 200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는 있거든요. 아, 200 중반? 네, 신차로 했을 때. 네. 한 반값 정도네, 그죠?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디젤이잖아요. 그죠? 만땅 비용 얼마 들어가나요? 지금 1,300원대에서 넣으면은 네. 완전 경고등 들어온 상태에서 한 9만 원 언저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넣으면은 몇백 킬로 탈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시내 주행만 하면은 700km 정도 타고요.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890km, 뭐 한 900km 정도? 한 800km 조금 넘게? 연비는 어떻게 돼요?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 지금 시내는 제가 막 다니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지 않아 갖고 보통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속에서 크루즈로 천천히 다니면은 17km, 18km까지는 보이더라고요. 와, 17km, 18km? 네, 근데 이제 한 90km 크루즈를 쭉 갔을 때 그 정도라서. 자, 현재 이 차는 어떤 지금 뭐 차량 용도는 어떻게 지금 쓰고 계신지?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가족차고 네. 실질적으로 끌고 다니는 건 제가 그냥 제 자차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유지비인데 거진 차주님 한 달에 지금 몇천 킬로 타는 거죠? 보통 제가 한 달에 많이 탈 때 한 3,000km, 4,000km 타는 것 같아요. 3,000km, 4,000km. 한 달에 주유비로만 따지면은 한 얼마 정도 나간다면 될까요? 많이 들어갈 때는 한 4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키로수가 많아가지고.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국산 SUV들 중에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소렌토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니발이 전 더 이쁘다고 생각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어땠어요? 사실은 소렌토를 봤어요. 소렌토요? 이거 사기 전에 아, 소렌토를 봤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식구가 많아갖고 3열을 많이 태우거든요, 생각보다. 네. 근데 3열이 너무 좁아가지고 소렌토는. 그래서 이제 카니발 중에 고르다가 아무래도 캠핑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고가 너무 낮으면 불편해서 네. 펠리쉐이드로 고른 것도 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마 가족이 아니었으면 소렌토를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자, 이 차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실내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심플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 버튼들도 직관적이고 핸들에서 웬만한 거 다 컨트롤 되고.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제 첫 차가 트라지다 보니까 네. 확실히 바뀌고 나서는 일단은 버튼 시동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었고 키로 항상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보던 계기판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좀 익숙하진 않았죠. 이 차도 뽑기운 같은 게 존재하나요? 개개인마다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차주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또 재고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좋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떤 거가 좀 있었어요, 뽑기운? 일단은 지금 본넷이 단차가 살짝 안 맞아요. 그러고 제가 키로수가 지금 4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얼마 전에 DPF 센서가 나가가지고 한번 센터를 들어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게 사실 있어가지고. 두 가지 정도? 네. 자, 그리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인데 튜닝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읊어 주신다면 뭐뭐뭐 되어 있다 보면 될까요? 지금 차량 출고하자마자 네. 저희 일단은 흔히 말하는 블랙팩 크롬 죽이기 하고 앞에 그릴 바꿨고요. 지금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하고 기존에 있던 우드 트림 실내 인터페시아들 전부 다 무광 카본으로 랩핑했고요. 그리고 기어봉 버튼에서 기어봉으로 바꿔놨고 지금 일체형 서스랑 22인치로 인치업 해놨고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마 뭐 휠 같은 경우는 좀 예형적인 거니까 그쵸? 그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요거 기어봉 같은 경우는 네. 좀 버튼식이 좀 어떠셨어요? 전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직관적인 게 좋아서 기어봉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혹시 튜닝한 것 중에서 이건 좀 괜히 했다라는 튜닝이 좀 있나요? 저는 사실 다 만족하고 있어서 사실 딱히 막 괜히 했다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크게 없어요. 자, 시트죠. 이 차의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시트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편하고 네. 감싸주는 부위도 여기도 되게 두꺼워가지고 근데 시트가 여기 약간 목 받침대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이제 저 차 살 때 네. 삼촌이 알리로 해서 주문해 주신 거라. 주문해 주신 거라.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시트를 일단 평가를 좀 해보자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좋다. 네. 장거리 가도 딱히 막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다. 네. 보면 되겠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생각보다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동급 차량들 보면은 네. 뭐 모하비도 있고 사실은 카니발도 있고 보면은 그거보단 좀 낮게 앉아서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 차량들에 비해서는.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저는 낮게 운전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인데 네. 지금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 쿠션을 좀 대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쿠션 대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쿠션이 이게 좀 낮아서 지금 대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놓으신 건지. 이게 기존 게 네. 가죽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높이가 너무 낮고 푹신푹신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신 거구나. 네. 왼쪽은 좀 괜찮나요? 제가 한 손 운전하면 왼손으로 항상 운전을 해가지고 네. 왼손에 이렇게 딱히 기댈 일이 없어요. 보통 왼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해서. 차주님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키가 173에 93kg 정도 되거든요.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딱히. 딱히? 네, 왜냐면은 시트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보니까. 높이면은 제가 천장에 머리가 달 정도로도 올라가니까 네. 키가 낮으신 분들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뭐 크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 낮춰놓은 게 또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핸들의 그립감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핸들이 얇아요. 얇다. 네, 그리고 제가 보통 운전할 때 이렇게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3스포크에서 불편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좀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게감은 좀 어때요? 저 핸들 돌렸을 때? 저는 되게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트라제는 전동식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고속에 올라갔을 때는 뭐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해요, 사실. 그럼 그 부분도 조금만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네. 생각도 좀 이게 핸들을 조향각이 있어서 좀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자, 그리고 뉴턴 했을 때라든지 뭐 주차했을 때 회전 반경인데 네. 어떠신지? 그건 사실 이런 큰 차 끌고 다니면서 사실 바람 안 되는 부분이라서 보통 유턴할 때 한 3차선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회전 반경할 때도 주차장 조금 후진해야 되고. 실제로 타시면서 좀 불편함을 좀 느끼세요? 근데 저는 큰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가끔 좁은 골목 들어갈 때는 불편한데 크게 느끼진 않아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은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은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만 뒤로 네. 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또 운전자들 시트 위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그쵸. 그리고 차주님은 사실 조금 이렇게 뒤로 좀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운전하는 스타일이시고. 네. 그리고 창문은 전부 다 원터치죠? 네, 다 원터치예요. 원터치.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왼쪽에 보니까 통화. 네.
음량 버튼인 것 같고, 우측이 크루즈 기능하고 네. 저희 계기판 버튼들이 계기판 버튼. 네. 이거 반절 주행은 없는 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네. 있고. 일단은 핸들은 뭐 위치나 편의성은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뒤쪽에 패들 시프트인데, 저건 좀 어떤가요? 사실상 디젤이다 보니까 쓸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거의 네, 그냥 이제 언덕백이나 언덕이 가파를 때나 눈 올 때나 일단 놓고 쓰지 거의 저희가 조작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와이퍼나 깜빡이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어차피 다 거의 오토로 들어가고 깜빡이도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기판인데요. 보니까 풀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거? 좀 시인성이라든지 편의성 좀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불만적인 네. 요소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자, 그리고 HUD는 없죠. 있어요. 그래요? 네, HUD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좀 어떠세요? HUD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없던 차를 타다가 있는 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편리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뭐가 제일 편리하세요? 일단은 계기판에 제가 눈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HUD의 속도 정보랑 다 나오다 보니까 굳이 계기판을 볼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한 것 같아서. 순정 내비를 지금 쓰시잖아요. 네. 순정 내비를 쓰시면 같이 연동도 되나요? 이렇게 뭐 방향이라든지. 순정 내비는 돼요. 순정 내비.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있으면 연동이 안 돼서. 차주님은 지금 이제 순정 내비 쓰시는 거죠? 네. 순정 내비 괜찮죠. 저는 불편한데 딱히 지장이 없어요. 잘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모니터로 좀 가서 모니터에 대한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인터페이스는 뭐 다 똑같으니까 사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운전을 좀 뒤로 밀어서 하다 보니까 좀 멀어요 사실. 이게 그런 거 빼면은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어서. 자, 그리고 밑에 쪽 비상 깜빡이 쪽인데 이쪽 부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비상 깜빡이 위치는 딱 마음에 들어요. 제가 팔 다 벌렸을 때 닿는 위치라서. 나머지 뭐 맵이란 내비라든지 뭐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불편하신 거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어차피 네. 핸들에서 다 조작이 가능한 거라서.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은 네. 어떠신지. 공조기도 딱 한 손에 닿는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 운전좌석에서. 그리고 어차피 항상 오토로 다녀가지고 저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밑에 쪽은요? 이쪽도 제 한 손에 닿는 위치에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해요. 이게 다른 차들처럼 밑에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드라이브 모드가 저거가 가운데도 저것도 괜찮나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거 위치가? 이게 또 사륜이 안 들어간 옵션들은 원래 사륜이 들어가면은 네. 이게 모드들의 그 그림이 또 들어와요 불이나. 근데 저는 이른이라서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이 조작감도 되게 뭔가 애들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만. 네. 나머지 헨따라든지 엉따 통풍도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좀 여쭤볼게요. 네. 수납 공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컵홀더라든지 뭐 좌우측. 일단은 네. 제가 차 처음 갖고 올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컵홀더 수량 세보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 이 차에 컵홀더가 제가 알기로 총 12개 가까이 있어요. 그래요? 자석마다 2개씩 거의 다 있어가지고 컵홀더 위치는 충분한 것 같고 여기 가운데 센터 콘솔에 있는 것도 컵홀더가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어서 공간적인 여유는 되게 크거든요 사실. 괜찮네. 네. 접히는구나. 그리고 요 안에도 되게 깊어가지고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문의 수납도 생각보다 크고 여기 밑에도 지금 밑에도 들어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생각보다 넓고 해서 수납 공간은 넉넉한 것 같아요. 딱히 불편한 게 없다고 네. 하면 되겠죠.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그죠?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조금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세팅을 바꾸고 있다 보니까 감쇄력도 바꾸고 있고 지금 인치는 또 인치대로 올려놓고 서스는 또 일체형대로 해놓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면 너무 딱딱하고 풀어놓으면 또 타이어는 딱딱한데 차체는 말랑말랑해지니까 또 통통 튀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씩. 서스까지 튜닝을 하셨구나. 저는 휠만 바꾸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순정 서스랑 비교를 좀 하자면은 순정 서스는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승차감이라든지.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되게 출렁거려요 차가. 이게
롤도 심하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 롤도 심하고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앞뒤로 꿀렁꿀렁 하는 게 심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서스를 했거든요 사실. 네, 지금도 맞추는 중이다. 네. 어쨌거나 순정 승차감은 좀 이렇게 꿀렁꿀렁 낸다. 네. 뒷자리 승차감도 좀 궁금하거든요.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태우고 다니죠. 그러면 혹시 뒷자리에서 야 차가 왜 이래 뭐 컴플레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받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일단은 서스하고 나서 네. 가족들이 조금 딱딱하다 그러긴 하는데 순정일 때는 그런 말씀 원래 전혀 없으셨어요? 네, 왜냐면 전에 타던 차가 트라제도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다니던 가족들 저희가 그렇게 다녀가지고 그렇게 이제 몸에 네, 배어져 이미 있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좀 단단해지니까 그죠? 야 이거 좀 차가 좀 딱딱한 것 같아. 네. 오히려 그 전을 좀 더 선호로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가족분도 이외에 다른 분들 태웠을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죠? 순정 샀을 때. 네. 그때는 또 딱히 컴플레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순정 썼을 때는 딱히 그냥 좀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정도여갖고 뭐 멀미가 난다거나 이런 얘기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좋은데 오히려 지금에서야 좀 더 컴플레인이 더 생긴 거네요. 네, 좀 딱딱하다고 다들. 하지만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꿀렁거리는 게 좀 싫으셔서 바꾸신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주간 가속력이죠. 네. 팰리세이드 제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디젤 차 치고는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디젤 차 치고는 생각보다 잘 나간다. 생각보다. 생각보다라는 게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전에 차가 트라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트라지를 얘기했을 때 너무 옛날 차만 타다 보니까 저는 뭐 덩치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자, 그렇다면 이제 꿈속에서 이 차를 타시면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꿈속에서 이 차를? 네. 실제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사실 한 190까지는 밟아보는 것 같아요. 190? 네. 19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 고속 안정감은 어떻더라 보면 될까요? 순정 기준으로? 순정 때는 생각보다 불안했어요. 순정 네. 때는? 좌우로 롤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요철이 있으면 차가 출렁거리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러면 서스를 하고 나서는 속도 지금은 좀 어떤 거? 지금은 조금 안정적이긴 하죠. 좀 딱딱하게 덜컹하는 느낌은 있어도 일단은 차체가 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순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속도 한 몇부터는 그런 불안감을 좀 느꼈었다? 한 140 정도부터는 느끼는 것 같아요. 140? 네. 일체형 서스 지금 다니까 지금은 아예 끄떡없나요? 지금은 제가 한 100... 요 근래 밟아본 게 한 150까지는 밟았던 것 같은데. 네. 서스 하고 나서? 네. 네네. 딱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차이가 확연히 딱 느껴지시나 봐요. 네, 고속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자, 반대로 그러면 제동력이죠. 브레이크는 순정이죠.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는 순정이고 네. 패드는 얼마 전에 하드론 걸로 교체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가지고. 순정 패드가? 네. 네네. 그러면 지금 바꾸신 패드는 좀 덜 밀리나요? 네, 생각보다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순정은 좀 많이 밀린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쵸? 뭐 좀 밀려서 막 불편함을 느껴신 거죠? 사실 밀리다 보면은 미리 잡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치. 그렇게 맞아.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간혹 진짜 급박할 때 밟으면은 좀 밀려서 불안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코너링은 확실히 서스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한 속도가 몇 정도에서 순정이나 돌았을 때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보통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가는 구간에 되게 넓은 코너들을 한 80으로만 돌아도 되게 불안했었는데 차가 쏠리고. 근데 지금은 거진 80으로 돌죠, 시작을. 사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자, 그리고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왜 이렇게 늦어 빨라,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디젤 차다 보니까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운행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드별 변화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총 뭐뭐 있을까요? 지금 스마트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예요. 좀 변화가 좀 확연히 좀 느껴지나요? 사실
에코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스포츠가 좀 RPM을 좀 더 많이 쓰죠, 그쵸? 네, 근데 뭐 디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차주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마트 모드로. 네. 요거 저장이 되죠? 스마트 모드에서 시동 껐다 키면. 스마트 모드는 저장이 돼요. 스마트 모드만. 에코랑 컴포트도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라는 게 뭐 그냥 도로 환경에 따라서, 그쵸? 네, 제가 밟는 양에 따라서 알아서 돼. 조절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 일단 디젤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좀 디젤 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이거 차 자체가 방음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는 크게 막 엄청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어떤가요? 스피커는 지금 제가 캘리그라피 들어오면서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크렐 옵션이. 그래서 스피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악 들었을 때도 네. 확실히 괜찮다. 그 다음에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레그룸 등받이각도 헤드룸인데, 네.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뭐 카니발만큼 3열에 넓은 건 아니고 2열 같은 경우는 다 독립 시트 있는 모델로 사가지고 편안하고요. 편안하고. 네. 요거 팰리세이드도 인승이 다 똑같죠? 7인승 있고 8인승 있어요. 7인승, 네, 8인승. 2열이 독립인 게 있고 네. 3인승으로 독립이 아닌 모델이 있고. 2, 3, 2. 네. 이 차는 몇 인승이에요? 전 7인승이요. 7인승? 223으로 돼 있어요. 2, 3. 네. 좀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네. 하신 거구나. 자, 그렇다면은 뒷자리 3열 사이즈는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3열은 사실 2열을 제일 바짝 붙이면은 네. 성인 남자가 좀 타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레그룸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네. 천장이 불편한 걸 떠나서 네. 보통 그래갖고 2열을 조금 앞으로 당기고 타거나 3열을 인원을 최대한 안 태우죠. 2열을 좀 앞으로 당기면 그나마 3열 네. 공간이 나오긴 하죠. 2열하고 타협을 좀 하면은 생각보다 공간이 나와서. 야, 3열 승차감도 좀 궁금한데 3열 제가 타볼 일이 없어서 사실 운전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그쵸? 그죠? 3열에서는 좀 유독 3열이 좀 딱딱하다고 그러긴 해요. 유독 네. 서스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좀 통통 튀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뭐. 순정일 때는요? 순정일 때 뒷자리 저기. 순정일 때도 그건 사실 마찬가지여가지고 통통 튄다고 막 3열. 살살 운전하라고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3열은 조금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트렁크 사이즈죠. 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제가 네. 3열을 접어놓고 다녀요. 트렁크가 3열을 펴놨을 때 네. 진짜 아반떼만도 못해요, 사실 트렁크 공간이. 뭐 저희 뭐 셀토스나 이런 소형 SUV들하고 비교해도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로 좁아서 의미가 사실 없어가지고 항상 접어놓고 다니는 위주로 사용을 해서. 접어놓고 다 다니면 좀 괜찮죠? 네, 생각보다 엄청 넓죠. 자, 그리고 패밀리카로서는 이 차는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팰리세이드. 저는 국산차 중에 가성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카니발보다도.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린다. 사실 저는 카니발을 사는 게 맞았었는데. 네네. 저는 어쨌든 제 차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울긴 했는데, 이게 3열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 빼면은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2열만 탔을 때는. 2열만 탔을 때. 네. 차주님 혹시 가족 인원이 혹시 몇 명? 저랑 아버지 어머니하고 네. 그리고 동생 밑으로 여동생만 3명이거든요. 그래서 총 6명이 항상 타고 다녀서. 6명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고. 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보기엔 가성비인 것 같아요. 가성비다. 네. 이 사실 이 급에 요 정도 옵션 들어가고 요 정도 차 사이즈를 외제차로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국내에 사실 모하비 뭐 이런 차들이 있어도 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모하비는 또 프리미엄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옵션도 생각보다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 가성비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가성비.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타시면서? 그거 말고는 좀 생각보다 공간성이 좋아요.
수납 공간이라든가 뭐 앉았을 때 전구 천장도 생각보다 넓고 그런 부분에서 공간성이 좋아서 가끔 차박 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아, 차박은 좀 어때요? 3열까지 2열까지 다 눕혀야 되긴 하는데 네.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2열 눕혀도 이게 평탄화가 딱 되나요? 조금 안 돼요. 조금? 2열이 살짝 떠 있어요. 끝부분 말씀하신 거죠? 목 네. 쪽. 그쵸. 그래도 뭐 딱히 불편하진 않죠. 네. 매트 뭐 까시죠? 매트 깔고 하면은 크게 불편한 거 없어가지고 정말 차봐도 괜찮고. 그리고 또 장점. 그거 말고는 크게 솔직히 생각해 본 게 없어가지고. 그럼 반대로 단점. 차가 크다 보니까 좀 주차가 힘든 게 있죠. 아, 주차가 힘들다. 네. 그리고 뭐 골목길에서 좁으면은 좀 힘든 것도 있고. 사실 디젤이라 그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연비가 좋은 건 아니고. 사실 4기통 디젤인데 10이 조금 넘어가고 고속도로 올라가야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빼면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쉬운 점. 이거 좀 신경을 더 써주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우드로 돼 있는 거 하이그로시죠. 아, 예. 요게 우드가 아니라 하이그로시죠. 블랙 모델 차를 사면은 네. 하이그로시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간 요 색깔에 벤비넬처럼 이렇게 적자 무늬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싫어서 지금 제가 다 카본으로 랩핑을 해놓은 건데 그것만 좀 바꿔줬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리고 네. 여기도 하이그로시가 아니고 네. 약간 펄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실제로 안에 뜯어보면은 네. 순정은 그런 것만 좀 바꿔주면은 괜찮지 뭔가 않을까. 좀 별로예요 그게. 네. 디자인적으로. 네.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네,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반절 주행 네. 쓰시죠? 네, 저는 고속도로 올라가면 항상 켜놔요. 어때요? 반절 주행 쓰시니까 뭐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 좀 있나요? 반자율 주행은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지금 뭐 고속도로 올라가면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다 되고 차간 거리 유지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네. 자, 그리고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을까요? 썰루프랑 지금 사륜 넣는 것도 살짝 후회 중이고요. 사실. 사륜이요? 네. 뭐죠? 왜냐면은 캠핑을 다니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막 22인치로 키워놓고 했는데 원래는 AT 타이어를 껴놓고 캠핑을 다니는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튜닝 목적을. 어차피 사륜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결정적으로 디젤로 산 게 제일 후회되긴 해요. 가솔린이 아니라. 어차피 차급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름값 걱정하는 거는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고 네. 아무래도 제가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그 창문 닫고 뭐 노래 틀고 하면은 크게 디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밖에서 들었을 때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뭐 요소수나 DPF 관련해서 신경 쓸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끔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답답? 그러니까 네. 일정 속도에서 엑셀을 이렇게 밟고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쭉 치고 나갈 때 네. 생각보다 한 박자 늦게 치고 나가거나 가끔 힘이 좀 딸린다고 느낄 때가 좀 있거든요. 차가 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출력 문제겠네요. 예. 출력이 조금은 낮은 것 같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차주님, 네. 여쭤볼게요.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차를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떻게 똑같은 차로, 네. 그러면 어떻게 차를 사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팰리세이드로 해서? 똑같이 팰리쉐이드로 해서 네. 3.8 가솔린으로 사고요. 3.8 가솔린으로? 썰루프랑 사륜 넣어가지고. 네. 거진 그렇게 하면 아마 풀옵션일 거예요. 뭐 TUX 뭐 튜닝 옵션들 빠지는 거 빼면은 네. 그렇게 풀옵션으로 살 것 같아요. 가솔린으로 사는 건 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썰루프는 이게 네. 차가 커가지고 썰루프의 필요성을 사실 처음에 살 땐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전차도 썰루프가 있었고 주행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는 부분에서 환기시킬 때 아무래도 창문을 여는 것보단 썰루프를 열어놓는 게 좀 풍절음도 적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게 좀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DPF 네. 그거 하나랑 단차는 뭐 수리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 맞추기 힘든 거라서 단차는. 그렇죠.
그러면은 DPF 말고 또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보증 수리 받은 거는 크게 없어요. DPF 정도가 있다. 자, 메인 타라서 정비성이죠. 뭐 현대 블루핵 핸드죠. 네. 블루핸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었을까요? 뭐 엔진 오일 가는 부분도 뭐 가면은 바로바로 갈아주긴 하는데 네. 뭐 정작 이렇게 DPF 센서 갈 때도 사실 부품 주문해놓고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실 지금은 공인비랑 엔진오일 값이 올라가지고 일반 사설센터 가는 거나 블루엔진 가는 거나 금액대가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블루엔진은 순정오일 넣어주는데 그 금액대에 사설 가면은 순정오일 말고 더 좋은 거 넣을 수 있으니까 사설 이용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자, 부품값 수리비인데 팰리세이드 뭐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부품값이나 수리비? 수리비는 크게 막 엄청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국산차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가끔 가다가 뭐 카페라든지 뭐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그런 글들 좀 많잖아요. 그죠? 제가 뭐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끌 수 있냐, 뭐 수리비나 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분들한테 좀 알려주신다면은. 사실 저는 차 네. 사고 지금 차값만 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뭐 보험료나 뭐 자동차세 이런 거는 지금 아버지가 내주고 계시고 기름값 정도만 내다 보니까 한 달에 차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40만 원 돈 정도 돼요. 그래갖고 못해도 한 25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못해도. 예. 그러니까 풀할부를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에만 쓴다고 썼을 때.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좀 어떤가요? 고질병은 생각보다 저는 지금 크게 겪고 있는 건 없어요. 없고. 예. 네. 그리고 장고장은 어쩌다 한 번씩 가끔 HUD가 좀 안 나오긴 해요. 한 번씩. 정말. 배터리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어갖고 그런 거 빼면 장고장은 크게 없었어요. 배터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전압이 부족해서 가끔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문제여서 블루엔지에 물어봐도 대답을 못 들었거든요. 간헐적으로. 네. 시동 켰을 때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아니면 아니면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 켰을 때 흐릿하게 나와요. 흐릿하게. 네. 그리고 계속 주행하다 보면은 네, 중간에 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간헐적으로. 다시 진해질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또 진해지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네,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래서 사실 정말 간헐적이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은 차가 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잡소리는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정말요? 네, 사실. 어디 부분에서 잡소리 난다라 보면 될까요? 일단은 외부 판넬에서 들려오는 잡소리들이 좀 커가지고 외부? 바람 불면 이렇게 네. 좀 그것도 어쨌든 풍절음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랑 뭐 의자 같은 부분들, 시트? 네, 막 좀 찌그덕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종종 들리긴 하거든요. 가족들이 타면은 좀 편하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건 아마 서스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서스가 드세요. 자, 그리고 풍절음 한 속도 한 몇부터 좀 난다라 보면 될까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은 진짜 한 40km에 둬서도 풍절음이 좀 들어오고요. 보통 제가 고속도로에서 100km를 안 넘으면 항상 창문은 열고 다녀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개인 차이인 것 같아서. 근데 차주님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다 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를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는지. 사실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 나이대보다는 좀 급에 있는 차를 타는 거라서 좀 그런 시선이 있긴 했죠 사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큰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신기해들 하고. 주위에서는. 네. 자, 그리고 이 차를 타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해봐야 사실 크게 없어가지고.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보겠죠. 팰리세이드. 그죠?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사실 팰리세이드가 차가 워낙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저보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차가 생각보다 요소수를 되게 자주 넣어줘야 돼요. 아 정말요? 네. 보통 5,000km마다 한 번씩 넣어주는 꼴로 넣어주거든요, 제가.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 정도 하고, 디젤 차 치고도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 차가 크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네. 야, 가솔린 샀으면은 뭐 더 많이 나왔겠네. 사실 시내에서는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통 지금 동호회도 하고 있는데, 네. 동호회 사람들 보니까 저랑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다들. 가솔린 타셔도. 뭐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연비 부분에서. 하지만 뭐 일단은 기름값부터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뭐냐면,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나도 팰리세이드를 사고 싶다. 네. 뭐 연식별 차이나 등급 추천, 뭐 선택 옵션인데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이라는 건데, 아까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4륜의 가솔린의 캘리그래피. 그건 사실 좀 제 취향인 거고, 사실은 네. 만약 산다 그러면은 네. 캘리그라피 모델에 옵션 하나도 안 넣고 사도 네. 뭐 풀옵션 트림이다 보니까 옵션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들도 또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보니까. 220V도 그 옵션도 있으면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는 근데 캠핑 다니면 이제 필요한 옵션이어서. 캠핑. 네.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디젤 차라 그래서 신경 쓸 게 없는 게 아니라서. 요소수라든지. 네. 요소수 말고 요소수 DPF. 그죠? 그렇죠. DPF도 있고. 네. 전 또 좀 차를 관리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있거든요, 디젤 차다 보니까. 나중에 또 키로수가 많아졌을 때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게 싫어가지고. 미리 네. 그런 것들을 어쨌건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그죠? 팰리세이드하고 모하비. 네. 그거 고민하죠. 그죠? 그리고 소렌토, 그렇죠. 그리고 카니발. 네. 요렇게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국산차에서 찾아보면. 국산차에서? 네. 그러면은 요 차 중에서 차주님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좀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일단은 네. 솔직히 말해서 운전자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굳이 내가 6명 이상 태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소렌토를 사셔도 될 것 같고. 소렌토. 네. 네. 그리고 팰리쉐이드를 사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소렌토보다 차 크기가 있어서 트렁크도 생각보다 넓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6명 이상 태울 거라고 하시면은 사실 카니발을 사는 게 맞죠. 왜냐면 3열이 다 좁아서 다른 차들은. 모하비는요? 모하비는 근데 사실 워낙 매니악한 차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막 상남자들이 탈 것 같고 뭐 그쵸,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아저씨 차 같기도 하고 실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하비 탈락. 만약에 사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세 차량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떤 거 선택? 저는 만약 가족이 6명이 안 되고 4명이면 전 소렌토를 갈 것 같아요. 6명이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카니발을 살 것 같아요. 사실 카니발을 한번 요 근래 봤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최신. 네. 그렇죠. 최신이.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팰리세이드. 너 그런 경우냐? 나 이 차 추천 못 하겠는데? 사실 레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뭐 가족들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집에 가족차가 따로 있고 내가 개인으로 끌고 다니고 뭐 한두 명 가끔 4명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굳이 큰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네. 그렇죠. 뭐 승차감 때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추천을 안 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렇죠?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난 딱 패밀리카. 딱 패밀리카. 네.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3.5점 정도? 3.5점? 네. 마이너스 1.5점. 당장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지. 일단은 사실 네. 엔진 출력적인 부분이죠. 출력. 네. 모하비에 있는 3.0 디젤을 넣어줬으면 모를까? 가솔린이었으면 사실 만족했을 것 같은데.
그런 출력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차가 크다 보니까 일상 주행할 때 시내에서 돌아다니면 주차가 좀 힘들어요. 뭐 강남, 홍대 이런 데 가면은 주차장 찾기도 힘들고, 주차장이 좁으면은 옆에 댔을 때 문콕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점수가 깎고 들어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일단은 당장에서 마이너스 1.5죠.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이 차가 없어졌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펠리세이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안 사죠? 네. 저는 비슷한 금액대가 있다면은,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중고로 네. 살 것 같아요. 중고로? 굳이 신차로 안 사고. 그 신차로 안 사고 네, 뭐 만약에 굳이 중고로. 산다면은 펠리세이드로 중고로 살 것 같다. 네. 좀 더 가성비 있게, 네. 아니면 아예 다른 차종을 사거나. 다른 차종을 하면 카니발 저는 지금 사실 국산 차는 끝났네. 더 안 사고 싶고. 근데 차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국산차 차주님 가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차를 가나요? 저는 지금 사실 미국 풀사이즈 SUV를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 익스페디션을 보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다시 산다면은 네. 익스페디션 중고. 익스페디션 중고를 네. 한번 살 것 같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하셨죠?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을게요.